정부가 계엄 당시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헌법 존중 TF를 추진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적폐 청산 시즌2다, 사찰 TF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의원님, 범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헌법 존중 TF 요거 이게 결국은 이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여부, 비상경과 관련된 거 이거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꼭 필요한 거다? 아니면은 굳이 뭐?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특검 수사 과정과 결과를 보면 그런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예. 대표적인 게 해경의 안모국장입니다. 본인 스스로 해경이요? 예, 해경의 예. 안모국장인데 본인 스스로 방첩사에 연락을 해서 예. 내란을 도모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그리고 불법 해경이요? 그럼요. 불법 내란 당일날 해경이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많기 때문에 예. 특히나 이번 불법 계엄은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기상천외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런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낫다고 봅니다. 의원님 특히 이제 어느 부처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조금씩 들어가 있을 텐데요. 예. 많은 공무원들이 불안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저는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은 대상이 아니죠. 이번에 TF의 대상은 불법 계엄에 관여된 사람들에 한정하는 거고요. 예. 다수는 뭐 전혀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 내란 특검 공소장 보면은 2022년 말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마음속에 비상계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던데 네. 어쨌든 그게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그 저 몇몇 측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측근 장군들 데리고 한 거고 네. 바로 이게 해제가 됐는데 네. 아이 무슨 전 공직사업에 이렇게 연루된 사람이 많겠어 굳이 다 들어볼 필요가 있어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준비 과정에서 연루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불법 계엄이 있었던 당일날 예. 제가 대표적인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정원 직원의 상당수가 예. 불법 계엄 당일날 출근을 합니다. 계엄 있고 난 직후에. 출근이요? 예. 예. 그리고 국회에서 불법 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엄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를 합니다. 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했으면 예. 공직자는 할 일이 없잖아요. 뭐 그렇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국정원의 직원들이 고위직까지 계엄 문서를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예. 이런 건 뭘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정확하게. 아니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감사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네. 경호처 빠져 있는 것 같고 네. 국정원은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국정원도 빠져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랑 경호처도 왠지 중요할 것 같은데. 당연히 경호처도 중요하죠. 경호처는 윤석열의 사병이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았잖아요. 예. 그리고 총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모습들을 연출했는데 당연히 예. 특히나 이번 불법 계엄의 기획자 중에 한 명이라고 봐지는 노상원 씨 민간인인데도 비하폰을 준 게 경호처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 국정원, 감사원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게 왜 빠진 거예요? 이 조직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취지는 대통령실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제대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빠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TF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속 기관은 빠진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전 공무원들 만약에 형식상으로 대상으로 하면 이게 공직사회가 좀 술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하고 야 이거 혹시 내가 예전에 내란 저 비상계엄 있은 이후에 뭐 말 잘못한 거, 뭐 네. 문자 하나 잘못 보낸 거 이런 것 때문에 나 이거 처벌받는 거 아니야라고 불안해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 같아서요. 문자 하나 때문에 처벌 받겠습니까?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일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과오가 아니잖아요. 예. 나라를 어떻게 보면 정말 망가뜨릴 수 있는 계엄이잖아요. 불법 계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도려내는 게 맞죠. 그게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려내야 되고 예. 만약에 문자 하나 잘못 보냈다 그러면 억울한 거잖아요. 예를 그런 들어서 부분들이 뭐, 예. 당연히 인사상의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클리어하는 게 맞죠. 네. 의원님 예를 들어서요 비상계엄 있은 후에 어떤 공직자 하나가 네. 야 난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 잘한 것 같아 할 수도 있지 야당이 너무했잖아 뭐 이런 뭐 얘기를 하고 다녔다 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징계 대상 되는 거예요?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의 견해를 밝혔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공의 영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행사했다면 그건 당연히 응분한 징계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 휴대전화 제출 얘기 나와가지고 네.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아마 그 총리실인가요?에서 해명을 했던데 휴대전화 제출은 본인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뭐 일각에서 사찰이다라고 막 국민의힘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좀 도둑이 제발 지린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은데 예. 공직사회 사찰은 누가 했습니까? 지난 3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의 홍위병에 대한 감사원이 한 게 사찰입니다. 수백 수천 명을 정치 보복하겠다고 해서 조사했던 거 아닙니까? 예. 통계 조사만 하더라도 밤 12시까지 3일에 한 번꼴로 실무자들 불러서 조사하고 원하는 답 얻을 때까지 했던 게 그렇게 사찰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내란 특검이 어제 공소장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됐거든요. 거기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보다도 조금 더 들어간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의원님.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2022년 11월 25일 그러면은 취임한 그 해인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저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때부터 마음속에는 네. 뭔가 계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내란 특검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배경을 설명한 것 같아요. 예, 배경. 제가 내란 국정조사위원을 했는데 예. 저도 궁금했던 게 과연 윤석열 씨가 언제부터 도모했냐 내란을 이게 제 궁금증의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예. 아마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꿈틀꿈틀한 거는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 행동으로 옮긴 건 24년 초반부터 아닌가 소위 말하는 안가 해동을 통해서 몇몇 군 장성들을 포섭하고 그리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화 시킨 건 2024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고 그 이러면서 부분은 국방부 장관이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신원식 당시 당시 장관이 그러니 예. 국방부 장관이 핵심 코어인데 예. 불법 계엄을 하려면 손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체한 걸로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의원님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 전직 경호처 간부들의 증언이 나왔더라고요. 네. 내용 보니까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오찬을 소집했는데 거기서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 위협 사격 이런 걸 얘기를 꺼냈다. 맞습니다. 뭐 예. 제가 내란 국정조사 특위를 할 때 이미 제보를 받아서 공개했던 내용이고요. 예. 그 부분이 경호처 직원들의 일부로 해서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당시에 예. 윤석열 씨가 오찬장에서 정말 험한 말도 했습니다. 총칼을 니네는 그냥 들고만 다니냐. 그걸 왜 들고만 다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보여줘라. 예. 총을 보여줘라라고 해서 실제로 언론에 총 든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고요. 예.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윤석열 씨가. 보니까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설 명절까지 뭐 버텨달라. 당시에 그런 식의 가스라이팅을 했죠.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 윤석열 씨의 변호인인 윤곽근 씨가 나타나서 예. 경호처 인원들 한 7, 80명을 모아놓고 예. 일장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줄게. 당신들 죄 없다. 우리가 변호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게 저는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예. 그 모임에 갔던 경호원들 상당수가 저희한테 제보를 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예. 윤곽근 씨는 민간인인데 왜 우리를 교육하고 가스라이팅 하냐라고 제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문제 생기면 변호해 준다는 얘기 물론 문제를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그럼요. 문제 생기면 변호해 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럼요. 더 불안할 건데 그래서 막 경호관들이 더 불안해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실제로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관들은 저항을 했죠. 그래서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호관들이 숨어 있었죠. 예. 그래서 윤석열 씨가 보이지 않는 곳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보석 청구했는데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이게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네. 이게 판단이 어려운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법조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왜 뭘 고려하고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판단이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보석 의관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김건희 씨는 이미 문고리 행정관들을 불러서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고리 행정관들이 증인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건진법사가 재판에서 김건희 씨 측의 요청으로 예. 거짓 진술을 요구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보석은 질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보석의 경우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씨가 지금 아픈 게 뭐 저녁에 잠이 좀 안 온다, 뭐 어지럽다 이런 건데 만약에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개수 절반 이상은 보석으로 나와야죠. 근데 왜 지금 아직까지 결정 못 하고 11월 12일 날 병원에서 보석 신문을 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한 7일 정도 이내에 결정되는데 뭐 오늘 내일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원의 결정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30일 더 연장 신청했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 볼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기간 한정돼 있고.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 당연히 김건희 특검 연장되어야 되고요. 역대급 고구마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파도 끝이 없잖아요. 예. 뭐 제가 이번에 명품에 그렇게 많은지 종류가 많은지 처음 들었고요. 저는 이제는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에게 100억이 넘는 돈이 몰렸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그 투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그 다음 단계에 진행된 것, 즉 100억이 넘는 돈이 어디에 쓰여졌고 어떤 용도였는지 몸통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뇌물을 줬다라는 액면은 밝혀졌다면 그 뇌물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수사를. 의원님, 이 청와대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네. 8년 정도. 그죠. 네. 예, 제일 오래 근무하시는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일 건데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청와대 복귀 준비가 지금은 착착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집무실은 연말까지 옮긴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관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옮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관저 이전이요.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건가요? 집무실하고 왜 같이 안 가고 또 따로 이렇게 좀 더 늦게 가는 거예요? 핵심은 보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집무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요번에도요. 이번에도 윤석열 씨가 예. 공개한 부분에서 공개가 안 됐죠. 경호동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빠르죠. 다만 관저는 완전히 공개를 했습니다. 관저 앞마당뿐만이 아니라 실제 경우에 따라서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대통령 내외가 머무는 관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 보안 등급이 필요한 내용인데 그런 상황에서 공개가 돼버리니 쉽지 않죠. 도감청 조치는 아주 기본인데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게 많거든요. 구조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관저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미 개방돼 있고 흔한 말로 손이 타버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할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되는 공간과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공간 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관저는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습니다. 위치가요? 그래서 공개를 아예 하는 게 맞고 관저는 삼청동 인근에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안가라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의원님 혐오 현수막 단속 법안. 네. 요거는 이제 추진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비판을 보면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현수막 규제를 풀더니 여당이 되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다시 규제를 만들려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거든요. 일종의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우선 현수막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역 주민들이 너무 심하다라는 말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수가 너무 많고요. 그 내용이 너무 험합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장기 적출이니 유학생들은 간첩이니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수를 줄이고 내용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규제를 풀었다면 그게 문제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게 맞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부정하시는 분들의 저는 사고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하나 더 볼게요. 검사들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의견 제시, 집단 항명,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평검사를 강등시킨다, 검사들한테 징계한다, 이런 얘기들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검사장들 반발하던데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지난 시기 그분들이 한 짓을 잊었습니까? 윤석열 항소포기 때는 왜 가만히 있고 김건희 수사 못할 때는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정권 때는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집단 반발을 합니다. 보수 정부 때는 충실한 사냥개가 되다가 진보 정부만 되면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사의 표명했다는 박재혁 검사장 아닙니까? 예. 그분이 수사한 게요. 통계 수사입니다. 통계가 조작되었다라고 대한민국에서 온 난리를 치더니 지금 와서는 조작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건영 의원님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